제가 앞서서 좋은 에스프레소 잔의 조건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두께감, 그리고 턱, 흰색의 둥근 내부, 그 다음에 얇은 잔끝, 그리고 더불어 잔과 세트인 받침에도요, 이렇게 둥글게 이가 딱 잘 맞아서 서빙을 할 때 편리함까지 가져야 좋은 에스프레소 잔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조건에 그래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좋은 자재로 만들어야 좋은 잔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유리잔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면 어떤 잔은 1,000원인 것도 있고 어떤 잔은 몇백만 원 하는 잔도 있잖아요. 그게 물론 브랜드의 가치일 수도 있지만 이게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잔은 뭔가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물론 뭐 그 정도의 그 재료의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잔에는 좋은 재료가 좀 쓰여져요. 그래서 좋은 그릇과 좋은 잔에는요, 좋은 흙과 불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800도에서 1000도 사이에 굽는 도기는요, 그 가마안의 온도가 1100도가 되면 녹아서 내린대요. 그래서 그런 흙은 완전한 방수성이 어렵고요. 투박한 그릇이 만들어지는데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요. 이렇게 차륵 둥글게 이렇게 밀어갖고 말아가지고 동그랗게 말아서 머그컵 같은 거 만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구워가지고 체험 갔다가 오면 한 달 정도쯤 뒤에 가면 이렇게 이름 써가지고 온 거 아마 경험이 있을 텐데요. 이런 찰흙 같은 경우는 그 1000도 미만에서 굽는 그 1100도 미만에서 굽는 그 독이고요. 대표적으로 장독대 같은 것도 이런 독이에요. 이런 독이보다요, 더 좋은 것이 자기예요. 자기는요, 가마안의 온도가 1250도가 넘어서도 녹아내리지 않고 견디는 고령토라는 그 특별한 흙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그 특별한 흙인 고령토는요, 맨 처음에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이렇게 해서만 나왔었대요. 그래서 이 1300에서 1500도 사이에서 구워지는 자기가요, 아주 은은하게 비치색, 약간의 그 청록색 같은 그런 비치색이 감돌고요. 그 다음에 완전한 방수,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외관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자기가요. 그래서 서양에서는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이런 자기를 탐했어요. 정말 탐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걸 탐했냐? 서양에서는 이런 흙이 없었거든요. 못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적으로요, 우리나라의 고려 청자나 조선 백자를 중심으로 자기 문화가 아주 특별한 우리나라의 그런 자기들을 굉장히 동경합니다. 이런 옛날에도요, 이런 그 자기 문화를 자기네 걸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자기 문화를 자기네 걸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까운 나라 사실 일본은요, 백제 도공이 귀족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 귀족 신분으로 신분 상승을 시켜가지고 데려갔었어요. 그 정도로 이 도기공들을 굉장히 자기공들을 굉장히 그 극비당에 대접했다라고 해요. 이 중국의 자기는요, 17세기 서양에서 진짜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명품 가방을 얘기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갖고 싶은 거, 비싼 거 막 이렇게 하면 명품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샤넬백, 루이비통, 뭐 에르메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비싼 자기들을 사고 싶어가지고요. 자기네 집안의 재산을 탕진할 정도였었대요.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수입한 그 자기는 유럽에서 수입한 자기는요, 7천만 점을 넘었다라고 하니까 정말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명품 자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이 동경의 대상인 중국은요, 그 자기를 생산했던 그 중국은요, 기원전 2700년경부터 차 문화가 시작됐어요. 사실 차 문화가 굉장히 오래됐죠. 물론 지금도 중국은 차 문화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차 문화를요, 8세기경에
일본의 그 불교 공부하러 갔던 유학생들에 의해서 전파가 돼요. 이게 누구한테 흘러갔냐면 무사들한테, 사무라이들한테 갔고요. 이런 사무라이를 통해서 그 다도의 아주 독특한 문화로 발전을 하게 돼요. 지금도 일본은요, 중고등학교 때 시절까지 그러니까 예절 시간을 통해서요, 다도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말 자기네들 기모노 다 입고요, 이렇게 그 다도 선생님들이 학교마다 계셔요. 그 정도로 지금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때도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15세기 후반에요. 동인도 회사를 운영했던 네덜란드 상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커피도 비단도 또 이 차까지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요. 동서양의 문물을 교류시키는 1등 공신이 됩니다. 아, 진짜 네덜란드 사람들은 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달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 기독교를 전하기 위해서 온 선교사들이었어요. 그 선교사들이요, 그 일본으로 가면서 일본 영주들하고 차에 사교 의식을 가져요. 그러면서 서로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서 차에 사교 의식을 가지면서 그 차라는 문화는요, 점차 서양으로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서양인들은요, 아름다운 일본과 중국의 다호에 담긴 동양의 신비로운 차라고 불리던 그 녹차에 처음에는 굉장히 열광을 했고요. 마시면 처음엔 나쁜 꿈을 꾸지 않는다, 뭐 폐병을 고친다, 뭐 여자들의 자궁에 좋다, 뭐 별별 만병통치약으로요, 차의 효능이 알려지면서요, 이게 상류층에게 약으로 처방될 정도였었어요. 그때는 다관이라는 게 보급되지 않아 가지고요, 이거를 그 오랫동안 끓여서 달여 가지고 진액으로 마셨어요. 진짜 그때 이제 자료를 보니까 정말 찐득하게 마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녹차를 찐득하게 끓일 정도로 달였으니까 얼마나 썼겠어요. 그래서 항상 버터를 바른 빵하고 마셨대요. 이렇게 그 동양의 신비로운 그 문화를 서양인들이 받았을 당시에 시민혁명으로 공화제가 이루어졌던 영국은요, 17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이 약용의 차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차가 서양에 수입이 되고, 그 다음에 차를 마시는 찻잔이 중국으로부터 이제 수입이 차차 되기 시작했었을 때, 정말 하얗고 아주 얇으면서도 또 내구성이 좋은 이 청색의 중국 찻잔에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이거를 중국적 취향이라는 뜻의 그 시누아즈리 스타일에 완전 열광하는 거죠. 시누아즈리라는 말 자체가 중국적 취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좋고 비싼 잔에 보면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요, 소문자로 시작되는 C, 차이나가 써져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봤나요? 아마 보신 적이 없으면요, 엄마가 아끼는 찻잔을 딱 열으셔가지고요, 엄마가 아끼는 잔을 이렇게 뒤집어서 잔받침을 뒤집어 보세요. 근데 거기에 소문자로 차이나가 써져 있으면요, 이게 그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중국 차이나풍의 중국 스타일의 정통의 정통의 자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어쨌든 그 황금보다도 그리고 보석보다도 더 비쌌었던 자기는요, 그 네덜란드와 그 다음에 포르투갈 왕족들이요, 정말 수집에 열광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별도의 이렇게 자기 방을 놔두고 자기를 위한 방을 따로 만들어서요, 몇 벽은 물론이고요, 그냥 천장에까지 장식을 할 정도였다라고 하니까 정말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시절 그들은요, 여전히 자기를 만들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더 열광을 했겠죠. 그 찻잔과요, 그 작은 받침을 합쳐가지고 이 사람들은 티볼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는 지금 작은 받침 잔을 그냥 찻잔 받침 이렇게 얘기하는데,
찻잔과 작은 이렇게 찻잔과 작은 받침을 이렇게 합해서 이거를 티볼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게 이제 네덜란드에 처음 소개됐을 때에는요. 맨 처음에는 작은 찻잔만 소개되었대요. 아마 제 뒤로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에 약간 이렇게 나무 상자에 들어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고령토로 만든 중국에서 가지고 온 그 잔이거든요.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작은 잔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요. 잔받침이 없이 갔었대요. 찻잔만 소개가 됐었는데 잔받침이 없었던 찻잔에요. 그 같이 수입되던 같은 무늬의 접시가 나중에 본 거죠. 근데 이 접시의 용도가 뭐냐 도대체. 우리는 맨 처음에 이렇게 그냥 잔받침이 그러니까 이 손잡이가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작은 찻잔이만 왔었었는데 이거를 찻잔에다가 마셨는데 나중에 잔받침이 비슷한 무늬의 잔받침이 온 거죠. 근데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게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잠깐만요. 마이크도 빼고. 이렇게 잔받침이 이렇게 손잡이가 없이 온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을 당시에는요, 차를 따르면 뜨거웠던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마셨냐? 너무 뜨거웠어. 너무 뜨거운 이 잔을 여기에다가 덜어서 잔채, 이 차 받침에다가 이렇게 해서 옮겨서 마신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 이렇게 마시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뜨거운 거를 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잔 받침에다가 옮겨 마신 거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는 그랬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잔 받침에다가 찻잔을 옆에다 이렇게 손에다 들고 이렇게 해서 마시는 그 그림이 현재도 지금 남아있는 걸 보면 진짜 그렇게 마셨었나 봐요. 근데 영국에서요, 차를 처음 이제 들여가지고 온 거, 이렇게 예를 들면 네덜란드 사람들이 전파했고, 포르투갈 사람들의 왕족들이 이렇게 찻잔을 엄청 열광했었을 때, 그 위에 있는 나라 영국에서도요, 이 차를 이제 알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 차를 처음 가지고 들어온 거는 역시나 포르투갈에서 시집온 그 찰스 2세 아내 캐서린 왕비였었거든요. 이 캐서린 왕비는요, 굉장히 많은 문화를 갖고 온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때 시집 오면서 이 사람이 이 차 문화도 같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런 티볼로요, 차를 마시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중국에 대한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건요, 이 캐서린 왕비가 자기가 여기 시집 와가지고 윈저성에서 살았잖아요. 그 윈저성의 내부의 장식을요, 프랑스의 그 베르사유 궁전의 그 화려한 그 모양뿐만 아니라 그다음 동양의 이런 자기에서 그려지는 그 그림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기에 대한 느낌들을 따가지고 와서 동양과 서양의 장식을 섞은 장식으로 그 윈저성을 바꿀 정도로 그 중국의 문화가 굉장히 그 시누아들이라는 거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다라고 해요. 일본하고요, 중국의 자기를 갖고, 그리고 찻잔을 가지고 티파티를 열면서 그 캐서린 왕비가요, 사교계의 아주 중심이 되었었는데, 이제, 왕비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왕비 밑에 있는 귀족의 부인들이요, 와서 차 마셔. 중국의 차를 마실 거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친목을 위해서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궁중에서 차를 마시고 중국 자기를 보면서 중국 차와 그다음에 중국의 자기의 문화에 매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얘기하자면 어때요? 사모님들이요, 명품 하나가 새로 들어오면 누가 샀네, 누가 가졌네, 연예인 누가 이거를 쓰더라, 그게 얼마더라,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아마 그때 시절에 캐서린 왕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귀족의 부인들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캐서린 왕비 다음으로 왕의 왕비가 된 사람이 메리 2세인데요. 메리 2세 왕비도요,
네덜란드에서 아주 오랫동안 생활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차 문화에 아주 정통했었대요. 그래서 블루 앤 화이트의 아름다운 그 동양의 자기를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그다음에 화려한 장식을 캐서린 왕비처럼 화려한 장식을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진짜 진정의 도자기의 그 아주 심플한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되게 좋아했었대요. 그래서 그 소서인 이 차받침에다가 차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막 호들갑스럽게 마시는 게 예절로 전파한 장본인이 이 메리 2세 왕비였다라고 해요. 저희는 지금 어때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제가 좀 남은 커피를 타보고서 여기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시대요. 이렇게 마시면 저 왜 저래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지금 이렇게 비싼 이 소서 그 닭이에다가 차를 마시고 있어 고마워 라는 의미로 해서 그게 예절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마시는 거야 하고 알려줬던 사람이 메리 2세였던 거죠. 이 차는요 사실 이제 17세기 말에 차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우이산에서요 그 차를 만들고 있었는데 전쟁이 났어요. 갑자기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야 피난 가야 돼. 그래갖고 차를 사실 덮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차를 막 그 뜨거운 불에다가 덮고 있던 중에 피난을 간 거예요. 농민이. 근데 잠깐 피난 갔다가 몇 시간 만에 돌아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 찻잎의 색깔이요 약간 까맣게 산화가 된 거를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산화가 됐네 라고 하면서 그래도 아까우니까 먹어볼까? 라고 해서 달콤한 그 차를 우연하게 만들어져서 만든 차가 이제 우롱차인데요. 이 차를요, 그 중국의 푸첸성을 통해 가지고 영국으로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이라는 말의 사투리가요, 보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보희라는 그 사투리를 써서 우이에서 온 차, 보이에서 온 차에서 보이차라는 걸로 그 녹차를 뛰어넘는 인기가 있었다라고 해요. 재밌죠? 그 다음에 여왕인 시절에요. 그 1709년이었었는데요. 그 1709년에 사람들이 이제 열광했었다고 했잖아요. 차 문화에 대해서요. 그리고 특히 이 자기에 정말 너무너무 열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만들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이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이 약간 백자의 그 청색이 나는 이 자기를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왜 만들 수 없을까를 엄청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1709년에 그 독일이요. 서양에서 처음으로 백자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서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정말 이걸 만들고 싶어 했었는데도 못 만들고 있었을 당시에요. 그 폴란드하고 독일의 군주를 겸임하고 있었던 아우구스트 2세가 자기가 사실 이제 그 돈이 필요했어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군자금이 필요했었는데 그 절실한 그 군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되었던 그 자기를 만들어서 팔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요. 그 연금술사였던 사람이요. 연금술사였었던 그 베트거라는 사람한테 야,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서 이 자기 좀 만들어봐. 이렇게 해서 왕명을 내립니다. 뭐 끌려갔다는 소리도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자기가 그 손수 제발로 들어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베트거라는 사람이 갔었던 동네가 마이센이라는 동네인데 그 마이센이라는 동네가 아주 작고 끝쪽에 있는 마을이었었대요. 그래서 그 마이센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유럽 최초로 자기 제작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연구 끝에 자기를 진짜 만들어냅니다. 연금술사였으니까 그때는 뭐 금으로 재련하고 이런 거를 정말 잘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과학자였던 거죠. 화학자이자 과학자였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도요. 이게 잔 받침이랑 잔 한 개 이렇게 된 거를 저희는 커피잔 한 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커피잔 한 세트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하는 마이센이라는 브랜드를 그때 만들어낸 거죠. 지금도 마이센은요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 정도로 일본에는 오래전부터 들어와 있었는데요. 이 마이센이라는 그 브랜드 자체가
너무나 고가여가지고 한국에서는 살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해서 이거가 공식적으로 수입이 안 됐었다가 얼마 전에 그 신세계 백화점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의 백화점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뭐 어쨌든 그 베트거가요, 왕명에 의해서 그 하얀색 자기, 흰 자기를 만들어내는데 이 비밀을 정말 유지를 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분자금을 만들고 싶었지만요, 이게 그 옆쪽에 있는 비엔나로, 프랑스로, 코펜하겐으로 이렇게 막 알려지게 되면서 자기의 가마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유명한 뭐 코펜하겐, 뭐 저기 비엔나의, 그러니까 로얄 코펜하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때도 왕립 소속이었었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도 엄청 유명한 그 잣잔을 만들고 그 자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전 세계를 자기네 나라로 만들었었던 한때 대영 제국을 꿈꾸는 자존심 되게 강한 영국이라는 나라는요, 그 비밀을 알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다른 나라들은 다 자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후로 40년이 다 돼서야 영국에서 잔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 잔을 만들어낼 때 국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줘서 이제 만들어내요. 그런 1747년에 동물, 특히 소의 뼈가루를 섞어가지고요, 아주 부드럽고 아주 투명하고 아주 독특하게 반짝이는 본 차이나 요법을요 최초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영국의 도자기 업계는요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요, 뼈를 섞어서 중국 전통 스타일로 만든 자기 본 차이나, 그 뼈의 비율을 20%에서 50%까지 증가를 시켜서 그 실용적 본 차이나 제조에 성공해서 파인 본 차이나를 만들게 되는 거죠.